네, 그러면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이고, PRL 2024년, 언제야? 2월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어, 사실 이게 이 퀀텀 모션 아까 환영님이 말씀하셨는데, 퀀텀 모션에서 쓴 논문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이 하드웨어 쪽이라기보다는 조금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건 일단은 한번 쭉 봤으니까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그러니까 probabilistic interpolation, 퀀텀 로테이션 앵글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PAI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퀀텀 게이트가 유니터리 게이트로서 이 유니터리는 그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퀀텀 게이트는 그런 그 어떤 로테이션들을 이제 계속 뭐 조합해서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회전하는 각도가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이제 연속일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게 불연속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연속적인 그런 각도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 외에도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 각도를 이제 세 가지 각도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그런 회전을 이제 근사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해상도라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7비트 정도 유지하면서 연속적인 회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도 3개를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쓸 수 있나? 잠시만요. 메모장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의미의 게이트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할 때 얘는 이제 어떤 그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본래 그 초기 상태에서 이제 아니면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각도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도는 이제 컨티뉴어스고 실제로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각도가 딱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까 해상도 얘기했던 해상도에 따라서,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뭐 8비트다 그러면은 2의 8승이니까 이 360도 중에 이제 2의 8승계면 256이니까 360도를 256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그 덩어리가 1도가 넘을 테고, 예를 들어서 7비트인 경우는 이제 128이니까 대략 120이라고 잡으면 한 덩어리가 이제 3도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타 1, 세타 2 얘네들이 7비트인 경우는 세타 0이 뭐 0도, 세타 1이 3도, 세타 2가 6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 128, 아니 여기서 120으로 잡았으니까 120개가 레졸루션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여기서 이 어떤 임의의 R 세타를 실행을 할 때, 그러면은 세타가 뭐 임의의 이런 각도였다, 임의의 이런 각도였다, 아니 이런 각도였다, 이게 꼭 여기에 들어맞진 않을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각도, 이거를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라지 세타 1, 아니 여기서는 아까 K라고 얘기했고, 여기가 라지 세타 K, 여기가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타 K의 반대쪽에 있는 K 플러스 파이. 이렇게 세 개의 각도를 확률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거 선택을 해서 게이트를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실행마다 그 선택한 각도를 그 다음에 또 후처리를 해서 실제로 원하는 각도에 해당하는 그런 평균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그래서 어쨌건 간에 결과는 이제 게이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이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아주 실용적인 수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연속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회로에 가깝게 결과를 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이 그림 1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좀 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게이트를 R세타를 이렇게 I 세타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G는 이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그 게이트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울리 게이트 같은 게 대표적인 제너레이터인데, 하여튼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실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라지 세타 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까 해상도를 B라고 할 때, B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2의 B승분의 파이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7비트였다면, 예를 들어서 7비트 정도였다면 128이지만 대략 120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이게 120분의 2파이로 한 다음에 이제 K는 그 0부터 127까지의 숫자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해상도에 따른 그 각도가 되는 거고, 실제 각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타 K랑 K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K 플러스 파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각도에 해당하는 이 랜덤하게 선택한 세 개 중에 하나의 각도에 해당하는 그 로테이션 게이트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각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반대쪽에 있는 얘는 선택할 확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 실제 각도에 가까이 있는 두 개의 각도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확률로 선택이 되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R 세타 이게 그 위에서 말한 거고, 이게 실제 각도고, 이거를 감마 1의 R1 플러스 3도 마찬가지. 그래서 R1, R2가 이제 아까 그 세타 K 플러스 1, K 플러스 파이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그 확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세타 K 플러스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확률로 선택되는데, 어쨌건 간에 얘가 선택이 되면 이건 반대쪽에 있으니까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러면은 그냥 세타 K랑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사실 얘는 확률도 낮은 데다가 게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어차피 이 얘랑 똑같은 결과인데 굳이 얘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세타 K 플러스 파이는 낮은 확률로 선택이 되지만, 이게 이제 그냥 넣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근사, 지금 이게 어떤 실제 각도 사이에 있는 그 각도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계속 생기겠죠. 이게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수행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차가 계속 그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저도 자세하게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이 두 개의 각도, 그러니까 세타 K랑 세타 K 플러스 1만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 각도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각도 사이에서 이제 선형적으로만 보관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이게 로테이션 게이트니까 회전 연산 같은 경우는 비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각도의 선형 보관만으로는 정확하게 분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 보정에서 이 세타 K 플러스 파이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 오차를 지금 R3 이거 얘는 낮은 확률로 선택을 한다 그랬는데, 낮은 확률로 이 작은 오차를 선택을 해서 부호를 반전시키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얼추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쨌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확률 보정까지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이 연속적인 각도, 본래의 각도, 이 세타를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결과 그래프인데, 아이고.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는 일단 그 X축이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게이트의 수인데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게이트라는 거는 이 게이트 유니터리 게이트를 이걸 로테이션 게이트들로 이렇게 조합을 한 거니까 그 로테이션 게이트들로 파라미터라이즈 했다라고 보고 그 로테이션 게이트들의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어, 이 측정 오버헤드인데 여기서 이제 측정 오버헤드라는 거는 지금 이 세타는 이제 연속적인 회전 각도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추가적인 회로를 실행해야 되고 그거를 얼마만큼 실행을 해야 되는가 그 횟수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회로를 실행한 횟수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PAI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추가 회로를 많이 실행한 다음에 그걸 후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연속적인 각도와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오버헤드가 이제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게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고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7비트, 8비트, 9비트, 10비트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파란색 이 선은 이 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 PAI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7비트를 보면 지금 여기 오버헤드가 12, 그러니까 12라는 건 12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배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대략 그 게이트의 개수가 4096개 정도. 그렇게 돼서 7비트 해상도를 사용할 때는 대략 4000개 정도 그 파라미터라이즈드 게이트까지는 이 오버헤드 10이라는 게 여기서는 합리적인 오버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개수까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상도를 더 높이면 7비트 같은 경우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9비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10의 4승, 10의 4승하고 10의 5승 사이 있으니까 한 25만 개 정도 게이트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PAI 기법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은 그냥 그 두 개의 각도 실제 각도가 여기 셋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K가 있고 K 플러스 1이 있으면 이 두 개의 각도 중에 이제 반올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활용을 했을 때 아니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결과가 상당히 게이트 개수가 적을 때도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 이 영역을 보면 여기는 지금 requires error correction이라고 돼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에러 커렉션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I 기법을 쓸 때도 이 이 정도 개수의 그 게이트 수
이때는 에러 커렉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PAI 기법을 이제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봤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 그림 3에 나오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래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타임 에볼루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아이겐 밸류, 아니,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로틀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그 타임 에볼루션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사용된 해밀토니안은 스핀 링 문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스핀 링, 여기서 뭐 사실 시뮬레이션이 뭔지 그거를 세세하게 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 사용했구나 하고 이제 결과를 보는데 일단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가 여기 보이듯이 이제 7비트 레졸루션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PAI 기법이 아니고 기존의 기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냥 두 개의 각도 중에 하나를 반올림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 이제 결과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기대값은 여기 요 지점. 이 파란색 결과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인피니트 레졸루션이라서 이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연속적인 각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그래서 이 평균값에서 좀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오차가 크다 그런 얘기고, 여기 회색 선이 이제 이 PAI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한 결과고, 상당히 이상적인 결과 잘 들어맞는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평균값은 일치하는데, 근데 이제 probability density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폭이 좀 넓어진 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 PAI 기법이 이 기존 기법에 비해서 오차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 이게 이제 PAI, probabilistic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인 그런 과정 때문에 분산이 좀 커지는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겐 스테이트 찾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시듯이 VQE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보면 결과를 보면은 이 빨간색 선 같은 게 이제 기존의 방식, 여기 빨간색과 마찬가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최소 에너지를 찾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최소 에너지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빨간색 선은 상당히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각도를 계속 반올림하면서 오차가 계속 누적돼서 그래서 에너지 오차가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녹색 선이 이 PAI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VQE를 수행한 그런 결과고, 이거는 이 보면은 이제 7비트 7비트 똑같고, 그 다음에 샷 수는 똑같이 그렇게 썼는데, 어쨌건 이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그런 리소스를 사용을 했음에도 성능이 아주 정확도가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PAI 같은 경우는 사실 회로의 종류가
많으면은 그만큼 그 보틀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 여기서 7비트 사용할 때는 이 100개의 이 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에서는 하여튼 100개의 그 회로의 종류만을, 그러니까 회로를 변형해서 그것만을 사용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10의 6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100개의 회로 변형한 거를 가지고 1000번을 샷을 해서 이렇게 10의 6승 샷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최적화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그 회로 구성을 하는 그런 그 회로 구성할 때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이 기법, Probability Interpolation 같은 경우는 이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그 그냥 각도를 반올림하면서 찾아가던 그런 방법에 비해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그런 그 컨티뉴어스한 각도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그 비트 해상도가 이제 고정된 그런 경우에도 복잡한 회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걸 여기서는 초기 그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낮은 해상도로도 충분히 고성능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비트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적어도 5, 6비트 그 정도로도 상당한 수준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그러면은 훨씬 많은 그런 게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수만 개 이상 그런 하드웨어에서도 이제 여전히 이용하게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9비트에서 25만 개인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비트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하드웨어 복잡도를 크게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PAI는 그 에러 미티게이션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그 에러 미티게이션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 오류나 아니면 뭐 상태 준비 오류 같은 이런 것과 같이 그렇게 결합을 해서 써서 그 퀀텀 양자 컴퓨팅의 정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계할 때도 좀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아니면 코멘트라도. 네, 이노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예. 결국에 이 7비트 레졸루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뭐 ADC든 DAC든 이 회로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이 레졸루션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레졸루션을 작게 이제 가져갈수록 그게 이제 유지하는 파워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음, 그래서 아마 그 측면에서 나중에는 파워 컨섬션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 논문은 이 시뮬레이션 한 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레졸루션 측면에서 음, 구현 가능하냐 이런 걸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이 레졸루션이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이터레이션 수도 같이 증가해야만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그뭐 1도를 바꿨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려면은 레졸루션이 더 많아질수록 이게 0.1도 바꾼 건지 제가 측정한 게 1도인데 실제 측정해야 되는 게 1.1도라면 이게 그걸 판별하기가 확률적으로 통계상으로 그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최적 지점과 관련된 논문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졸루션과 통계적으로 실제 이제 구분 가능한 그 이제 앵글의 수 뭐 이런 걸 볼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빨리 논문 내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24년에 나왔잖아요. 그 논문이 아마 다다음이나 다음번 논문일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도 혹시 코멘트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윤웅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퀀텀 모션이 하드웨어 회사는 아니고 그 동작하는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제 인간의 몸에서 신경회로들 뇌 약간, 그러니까 더 위에서는 그 동작하는 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지시하는 애들이 있고 그 고정 컴퓨터들이 되겠죠. 그 아래에 이제 그 고정 컴퓨터의 신경들이 양적 컴퓨터의 신경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경들이 어떻게 동작하게 할 거냐, 어떻게 팔이 동작하게 할 거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퀀텀 모션. 아무튼 근데 엄청 중요하죠.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 팔다리만 있으면은 사실 그 신경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예. 네. 그러면